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본봄입니다. 44화 도전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20번째 행동 시리즈로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이 행동 시리즈의 마지막 날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도전을 선택한 것도 있잖아요. 행동 시리즈에 뭔가 대미를 장식하겠다. 약간 의미부여해가지고 네. 그래, 행동 좀 약간 이런 거창한 행동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잠깐만, 저희 행동 시리즈 제일 처음에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네요. 저희가 지금 20개 한 거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그 계기가 뭐였나 갑자기. 물건 시리즈를 이제 계속 하다가 네. 뭔가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떤 변화점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뭔가 일상을 돌아볼 수도 있는 것들을 해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잠으로 시작했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궁금증은 요즘에 되게 이슈가 되는 어떤 컨텐츠들이 이런 게 많은데 그걸 행동으로 묶어봅시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그러면서 가다가 이제 도전으로 마무리를 짓는. 네, 그래서 뭐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잠이나 산책 같은 어떤 맞아요. 행동에서부터 뭐 선물, 청소 이런 것들도 다뤘고 정리, 대화, 놀이, 계획, 인증, 소비. 그러니까 뭐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뭔가 환경이 변하면서 혹은 자신의 취향이 변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좀 다뤄봤었는데 또 다른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행동 시리즈는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네. 자꾸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뭐 행동을 하든 물건을 하든 결국에 저희가 하는 이야기의 결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걸 관심을 갖고 있고 뭐가 궁금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린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평범한 것들인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의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저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오늘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봄봄님. 아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방송에서는 하나씩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걸 1시간 동안 이제 풀어내는 이야기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확장해서 저희가 하는 자리들을 오프라인에서 마련하는 게 살롱의 형태인데 그걸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요번 달에도 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요즘에 진짜 이슈잖아요. 노플라스틱. 네네. 네, 친환경 관련된 이슈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좀 살롱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관련 경험을 비롯해서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 컨텐츠들까지 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저희가 방송 나간 그 주죠? 네. 네, 23일 날. 네, 하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치? 도전에 대한 이야기로.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2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검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제가 도전에 응하다. 그러니까 누군가 도전 신청을 해왔을 때 응하다. 뭐 이런 식의 예제가 있었고 또 하나의 뜻은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 경신 따위의 맞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래서 신기록에 도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거창하게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도전이라는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도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모험이나 용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알 수 없는 것들에 뭔가 인생을 걸고 뭔가 모험을 해보는 것 같은? 그래서 도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약간 좀 긍정적인 게 아닌가. 약간 미덕? 결과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그 자체를 되게 아름답다고 하고 영화 같은 데서도 뭔가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되게 영웅으로 주인공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그들의 도전이 항상 실패하지 않잖아요. 아니면 근데 역으로 또 이제 무모함?
이런 걸로도 얘기될 수 있는 그쵸.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일지 실패일지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왜 어쨌든 해보게 되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도전이 굉장히 아름답고 되게 거창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도전이 점점 더 두려워지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조금 기피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고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갈 어떤 자리나 여지가 있을 만큼 녹록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뭐 경쟁에 내몰린 사회 속에서 초등학교 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런 삶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어린 아이들도 꿈꾸는 직업 자체가 허황되고 막 이런 거보다는 되게 현실적인 것들로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안전한 거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 공무원 이런 것들을 저희 어릴 때는 되게 그걸 시시하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어린 마음에는. 근데 점점 더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그런 직업을 더 선호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정말 공무원도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뭔가 그걸 성취해내서 공무원이 되기가 쉽지 않아졌잖아요. 그쵸. 그 객관식 주어진 몇 문제에 당락이 결정되는 그 삶이 참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갑자기 막 얘기하다 보니까 닭살이 확 돋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객관식 몇 문제에 나의 삶이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이거 너무 이런 상황 자체가 되게 좌절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저 지금 이 얘기하다 이게 도전과 관련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SBS 스페셜에 이번에 방송 나왔던 것 중에 인생 단어, 당신의 인생 단어는 무엇입니까를 주제로 한 그게 나왔어요, 방송이. 근데 거기에 이제 20대에 접어든 친구들이 나의 인생 단어가 뭔지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뭐 그런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그래서 20대 초반 이제 친구들이. 근데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다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집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나의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다 모두 명문대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너는 뭐 장래 초만 받는 CEO가 될 거야. 근데 그 CEO가 내가 꾸는 꿈이었는지 내 부모가 나에게 입혀준 꿈이었는지 조차도 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뭘 좋아했지?를 또 역으로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뭘 좋아했었는지조차를 모르게 되는 이제 순간이 된 거죠. 그게 사실은 되게 어릴 때 다양한 걸 흡수하는 과정 속에서 찾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그게 가장 쉬운 길인데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이미 어떤 길을 선택하고 나서야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이제 얼마 전에 종영된 스카이캐슬에서 예서가 할머니한테 그러잖아요. 왜 3대째 의사가 나와야 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할머니가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얘기 나왔을 때 결론은, 한 명은 나는 무언가의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거를 좋아하고, 하지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버릴 수 없으니 나의 인생 단어로 책임과 중도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친구는 취업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나의 책임이고 내가 남자친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도 책임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책임에 걸맞는 직업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거를 결론이 났어요. 자기 결론 스스로를. 그렇지만 마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의 개념으로 이 사람이 이걸 얘기를 한 사람이 하나 있었고, 또 한 명은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소설가가 너무 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소설가를 그래서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걸로 뭐 얘기가 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들 모두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방향에서 어떤 인생의 단어를 하나씩 골라내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 시도해보는, 그것도 확실히 어떻게 보면 사실 도전의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도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정말 남이라면 그 잘 다니는 대기업 회사를 나와서 소설가가 되는 선택을 한다면 되게 와, 저 사람 진짜 자기 인생 찾아가는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만약에 내 동생이거나 내 언니거나 내 자식이거나 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래, 너 정말 멋진 인생 사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지. 왜냐면은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사회가 이미 너무 맞아요. 약간 돈과 안정적인 생활과 남들 시선에 남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삶으로 기준이 너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교 단어 때문에 그 한때 엄친아 뭐 엄친딸 이런 말이 생긴 부분도 있잖아요. 뭐 왜 남의 집 딸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집 뭐 아들은 이렇게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되게 뭐든지 다 저질러보고 실패해보고 하기를 바라지만 그게 진짜 내 인생이 됐을 때는 진짜 좀 쉽지 않은? 그 도전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하기만 하면 또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참 인생도 어렵고 이 사회에 돌아가는 시스템도 참 너무 우리를 약간 내모는 그런 게 돼버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진짜 타인의 도전에 대해서는 참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많이 하는데 그러네요. 나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는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돼. 실패하면 어때? 도전해봐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때는 약간 그게 당신의 인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니까 그래 실패하면 어때? 해봐. 이렇게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닐까.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심하고 주저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오히려 친구들이 뭔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해봐. 젊었을 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이죠. 젊었을 때 고생은 무슨 젊었을 때 고생을 왜 사서야 안 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람마다 겪을 수 있는 경험치도 다 다르고 그리고 사람마다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깊이도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느끼고 있는 것조차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그렇게 뭔가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하는 대상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데 맞아.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도전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근데 몇 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주제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관? 이런 얘기들과 우리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행동 시리즈가 사실은 어떤 삶의 방식과 가치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살고 있나?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인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인생 단어 갑자기 다시 얘기 돌아가는 인생 단어 그거 하는 거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국어 사전을 주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단어를 이렇게 읽으면서 앞장부터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해서 거기서 이렇게 걸러내는 걸 하더라고요. 저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근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없어요. 곰곰님의 인생 단어 한두 개만 뽑아보신다면. 그러니까 저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인정도 있으려나? 인정받는 그 인정? 네, 그런 것도 있으려나? 근데 갑자기 그걸 방송을 보다가 그래서 그 단어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이란 단어를 쓰기엔 내가 너무 내 존재가 슬퍼지는 느낌. 뭐라고 해야 되지? 왜냐면 그거의 기준 단어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그거에 적합한 행동들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정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제 지금 만약에 관계 속에서 피님에게서 받는 인정 혹은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인정, 친구들에게서 받는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그 타인에게서 두고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인정의 조건에 지금 맞춰져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만큼 인정이라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 스스로가 너무 그거를 회피하거나 슬퍼지는 느낌을 받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돼버리는 건 거예요. 근데 그건 인정을 굳이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서까지 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런 거겠죠. 근데 그거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신다는 것 자체가 인정을 되게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쵸.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한, 그러면은 나는 지금보다 몇 배에 더 노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나 지금 노력하지 않는 것 같진 않은데 뭐 아무튼 몇 배는 더 되게 더 잘 살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나를 너무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무너뜨리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그 단어에 대한 아무튼 그게 이제 TV 보면서 그건 사실 생각이 나긴 했어요. 인정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측은지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인을 바라봤을 때 내가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려고 하는 뭔가 태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본범님의 인생 단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가끔 드는 게 제가 바라봤을 때는 너무 타인을 많이 배려를 하시는 편이에요. 정말 본범님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신이 다치거나 혹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마저도 그냥 넘어가주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게 너무 크다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잠시 눈을 만져서 놀라신 거죠. 내가 너무 약간 마음에 안에 있는 것을 건드렸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본범님한테 좀 이기적으로 좀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 각자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범님은 좀 타인을 좀 더 배려하는 편에 속하시는 것 같아서 본인을 먼저 생각해서 기준으로 본인이 먼저 좋은 거를 우선순위 하셨으면 하는 이제 마음이 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 두 단어들을 인생 단어로 한다면 저는 시각이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외부에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내 인생 단어가 되면 내가 나중에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끝까지 갔을 때 너무 허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생 단어는 그거죠. 나를 표현해주는 단어인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인지.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인생 단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나한테 없는 부분이어도 추구하는 부분이 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추구한다면 그 방향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게 지금의 내 모습인 것 같으니까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타인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거에 합당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내가 추구하는 건 아닌 거인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적인 단어를 인생 단어로 자꾸 추구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찾아보려고 지금 그 사전을 그래서 나 근데 그건 국어 사전을 사야 되거든요. 큰 거를. 아무튼 그런데 근데 잠깐만 피님은 그러면 어떠세요? 네, 반대로 질문해봐야겠죠? 근데 저의 인생 단어는 그냥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뭘 추구한다고 딱 한마디로 인생의 단어를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글이나 이런 거 쓸 때도 그렇고 제가 좀 많이 입에 달고 있었던 단어는 저는 균형인 것 같아요. 균형, 중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이 되고자 우리가 중간자라고 우리를 정의하기도 하고 그 이모셔널 P의 플랫폼도 약간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약간 바라봤던 시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균형이라는 말을 좀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했던 일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되게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의 취향이 있는 사람이 좀 전 부러워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많은 걸 몰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있는 사람은 어떤 노선을 정할 때도 되게 확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의 특성 자체가 하나의 매니아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특성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의 나의 성향도 되게 무색무취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냐 그러면 좋아는 하는데 매니아는 아니고 이거를 좋아하냐 그러면 대충은 아는데 잘 알진 못하고 모든 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어떤 노선을 정해야겠다에 있어서도 고민의 시간이 너무 깊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울지 마세요. 그래서 인생 단어를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전 균형인 것 같아요. 아니, 저 이 방송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여러 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행동 시리즈를 포함해서 이렇게 물건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전 약간 근데 이 방송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좀 이렇게 뭔가 있었던 것들이 좀 풀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함으로써.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뭔가 나는 나의 인생 단어가 이렇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방송은 또 들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객관화하려고 노력해서 맞아요.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효과가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좋은 치유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지금 도전 얘기하다 지금 도전 개념 얘기하고 네, 뭐 다 도전에 도전 다 똑같죠. 해당하는 막 얘기겠죠. 그럼 이제 계속 개인적인 얘기를 했지만 또 개인적으로 도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봤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전을 잘 하는 편이신가요? 도전해본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도전 단어 받고 내가 일상적으로 도전이라는 거 할 만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도전!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제 인생이 평범무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평범의 기준이 사실 또 다르니까 평범무난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게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히 내가 내 인생에서 막 진짜 이건 꼭 도전해봐야지, 그리고 이거를 달성해야지 라고 하는 데에 대한 성취욕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도전들이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뭔가를 그래서 결정하고 뭐 할 때 크게 뭐라고 해야 되죠? 큰 결정들을 할 일이 없으니까 크게 망설여서 막 결정을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이렇게 시도하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으면서 그래?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럼 이거 할게.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일도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들이 보면 되게 진짜 생각 없이 결정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만약에 도전이라고 한다면 도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물론 손해가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수하고 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겪지 않으면 사람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게 실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하면서 하는 거, 그러다 인생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게 있지만 그냥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땐 사실 되게 더 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냥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는지는 되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사소한 거였을 거라서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사소한 것들로 따지면 대학교 때 갑자기 막 배낭여행 짐 싸서 간다거나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거기서 아끼고 못 먹고 뭐 해서 패러글라이딩을 여행 가서 처음 해봤는데 내가 생각보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사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든 높은 데에 올라가서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가 생겼고 그런 것들을 막 시도해보는 게 생겼고, 그리고 꼭 어디 가면 그런 액티비티, 익사이팅한 것들을 한 번씩 해보면서 즐거움을 찾고,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를 해보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몰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형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사소한 거지만 시도해보고 그럼 그 다음에 연결돼서 그 다음에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발판이 되는 처음의 그게 저한테는 약간 도전? 네,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한테는 사실 여행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 되게 큰 부분이 있거든요. 혼자 여행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되게 쫄보잖아요. 저 사실 피님 되게 잘 아시겠지만 진짜 쫄보예요. 되게 사람들 눈치 진짜 많이 보고 사실. 걱정이 참 많으세요. 네, 맞아요. 안 해도 되는 걱정. 그리고 저는 걱정에 제일 밑단을 걱정해요. 최악을. 네, 최악을 항상. 이렇게까지도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는 생각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대응이 안 되는가 봐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쉽게 도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주저하는 면이 각자 그쵸. 다르게 존재하잖아요.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여행 떠나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 시도에는 쫄보처럼 겁이 많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들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멀리 더 길게 또 다른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의 형태로 이제 확장을 시켜가는 그런 식의 것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텝으로 연결되는 도전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든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안 해봤으니까. 맞아요.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 그럼 피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시도해본 거를 다 도전이라고 해야 될런지 그걸 모르겠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학을 가기 위해 수능을 치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은 전공을 선택하는 거. 맞아요. 진짜 큰 도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만 보고 점수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공 살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제가 요새 막 본부님한테 전 패션 은퇴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경제학과 전공했지만 경제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경제가 뭐예요? 막 이러면서 맨날. 근데 하여튼 뭐 취직을 하기 위해서 했던 시도들? 그런 것도 나름의 또 도전이 아니었을까. 어린 날에. 면접 보고 하는 것도 다 도전이겠네요. 그쵸. 그거 얼마나 떨리고. 네. 그거 역시나 내가 그 산업에 발을 들여보지 않고 겉으로 매체나 책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포장된 것들만 아는 상태에서 얼마나 내가 적성에 맞을지는 그거 있잖아요. 적성에 맞을지는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산업에 일하는 형태나 조직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림이 나한테 맞아? 글이 나한테 맞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조직 생활에 맞아? 아니면 내가 일률적으로 하는 거에 맞아?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려가 사실은 더 맞아요. 어떤 사회생활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그 구성원과의 그 뭐라고 하죠? 파트너십, 그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잘 되는지, 성향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이제 성향을 떠나서라도 사실은 처음 사회에 발을 들였을 때는 모든 순간이 다 도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을 익혀가는 과정들 아니면은 뭐 잘 실수해서 상사한테 혼날 수 있는 과정들 아니면은 자기는 노력했는데 그게 뭔가 프로적인 어떤 의식을 갖지 못한 채 했던 부분일 수 있는 것들 그거를 깨지고 다시 뭐 혼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어렸을 때는 도전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대학을 졸업하기 4학년 되기 이전에 취업을 했었는데 엘리트 말이었어. 근데 그게 그때는 되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안정을 위한 오히려 도전이 아닌 빠르게 안정을 네. 찾기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은 이걸 도전인가 이것은 도전의 반대인가 막 이런 게 좀 헷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D를 하다가 이제 컨설팅이나 트렌드 쪽으로 넘어왔었던 것도 하나의 산업군 안에서는 직종을 변환했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잘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선택했던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다른 것들을 좀 찾는 과정에서 선택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회피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20대를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겪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또 하나의 도전을 이제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도전을 대하는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그동안 생각해오지 못했던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면으로 삶의 방식을 아예 바꿔보자 이런 마음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도전인가요? 헷갈리네요. 사실 요즘은 뭐 팟캐스트나 살롱 이런 걸 하게 되면서 뭔가 다른 방식의 먹고 사니즘을 난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의 어떤 준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소한 도전들도 있죠, 물론 일상 속에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놀이공원 같은 데로 소풍 갔을 때 전 놀이기구를 못 타요. 저도 못 타요. 그러니까 바이킹을 한번 탔었었는데 너무 싫어해요. 그것도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 가장 가운데 칸에 타고 나서 그다음부터 다시 안 타는데 아니 그 심장 쪼그라드는 걸 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냥 혼자 놀러 가면 내가 안 타면 되니까 굳이 그걸 도전할 이유가 없는데 그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상황이 되게 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으니까 소풍을 놀이공원으로 가게 되면 전날부터 그 감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안 타고 싶지만 뭔가 내가 탈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 이런 거. 공포심에 도전하는 거네요, 그것도. 그쵸? 너무 원하지 않는데 어린 마음에는 그런 걸 되게 괴로워했었던 기억도 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전은 그 대학교 3학년 때 중국 교환학생을 갔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근데 그때는 정말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교환학생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고 2학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 설명회를 하는데 저건 너무 기회 같다. 난 저기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과정들을 그래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뭐뭐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작성해서 내고 되게 바쁘게 정신없이
근데 그 과정들을 뭔가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설레임만으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맘먹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즐기면서 설렘 기대만으로 했었던 행동이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가장 큰 도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도전을 얘기하다 보니 나의 어린 날에서부터 맞아요. 그 사회생활, 막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을 또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쵸. 모든 순간순간에 다 선택을 우리는 스스로 해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나의 방향성들이 정말 이렇게 막 바뀌어 가잖아요. 그거 자체들이 다 도전의 시간인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일상적으로. 그러네요. 아침에 뭐 먹을지 결정하는, 그런지 그건 도전이 아니지. 아침에. 뭐 어떤 게 도전이 있을까? 아주 사소한 것들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뭐를 먹었을 때 그 맛을 알 수 없다면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집에서 먹던 거 먹으면 도전이 아닌데 뭐 여행 가서 해외에서 전혀 리뷰가 없는 식당에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도전인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맛에 눈을 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맛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발판이 되는 거 그거 나 뭔가 이거에서 인생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도전을 하시는 게 어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물꼬를 틔우는 어떤 그런 것들 행동에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단어 사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과거에 했던 도전들을 좀 짚어봤는데 또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거 방송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피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진짜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죽기 전까지 4번의 직업을 가져보겠다고.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했어요. 것 같아요. 네. 했구나. 그럼 재미없으시겠다. 이게 다시 들으시면. 아무튼 그냥 별건 아니고 그냥 뭐 목적도 뭣도 없어요. 그리고 왜 4번인지도 몰라요. 그냥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4번 정도 직업을 바꾸고 노후에 손주한테 되게 나이스한 할머니가 되어 있는 모습이 제가 그려놨던 저의 미래. 그럼 손주를 갖는 것도 도전 목표인가요? 아니 뭐 방법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뭐 결혼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있으니까 네 뭐든 단정할 수 없는 사실들로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떤 일인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그냥 조금씩 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번의 직업을 바꿨다고 하기가 그런 게 비슷한 형태에서 그러니까 일의 형태가 바뀐 것뿐이지 일을 하고 있는 속성 자체가 크게 변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막 직업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직으로 그쵸? 이직인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사실 이게 2번째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금 하는 게 이게 직업이 만약에 된다면. 근데 이제 그러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요즘에는 이제 새로 도전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했을 때 생각 드는 건 뭐 일에 있어서도 조금 뭐 일단 지금 일 좀 더 안정적이고 프로답게 할 수 있는 그 프로라는 말을 저한테 못 붙이겠는 생각이 요즘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답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가서 한번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싶은 삶의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 나영석 PD가 새로운 프로그램 들어갔잖아요. 스페인 하숙. 네, 봤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하숙하는 거. 네. 저 그거 보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나영석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언젠가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G.O.D가 맞아요. 다시 뭉쳐서 걷기도 했었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한 달 이상의 시간만큼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과 그런 것들을 내가 언제쯤 마음 먹어서 그걸 훌쩍 떠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한번 꼭 걸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숙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프로그램 대박인데 갑자기 딴 얘기인데 그런 형태의 다른 곳에서 생활해보고 싶은 거에 대한 거 그런 게 하나 있고 모르겠어요. 여러 인생 방향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제가 지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되게 많은데 하나씩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가 저한테는 지금 이제 도전인 것 같아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서 뭔가 이제 목적점에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잡아가는 거.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저한테 필요한 건 이 방송도 그렇고 이제 뭐 제가 살롱을 하는 걸 포함해서 일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이제 도전인 것 같은 거 있죠. 저는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부모님만큼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도 없는데. 뭔가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는 저에게 도전은 약간 그런 거였어요. 약간 짜임새 있게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그런 거. 네, 좀 모호하지만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피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삶의 방향을 조금 큰 틀로 수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그동안 과거에는 당장에 보이는 결과물들에 너무 뭐랄까 집착했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1, 2년, 2, 3년은 더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지만 이거를 내가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즐겁게 뭔가를 하면서 길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어떤 결과물을 하기 위해 하는 오늘의 일과 그러니까 10년 뒤를 바라보면서 하는 오늘의 일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미래만 바라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게 결국에는 저는 다시 현재를 더 즐겁고 열심히 사는 걸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아요.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치거나 좀 우울해지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행하면서 그거를 만들어 나가고 찾아 나가면서 고민을 하고 좀 주저하기보다는 좀 지치지 않고 좀 즐겁게 하는 것으로서 뭔가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생산성을 정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요즘 강하게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뭔가를 도전해보겠다는 결정을 하진 못했어요. 근데 큰 결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대학을 가는 거, 전공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것이 인생에 되게 큰 결정인 것처럼 막 결정하고 도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깊고 단단하게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못했던 결정을 좀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좀 거대한 도전이라는 마음가짐보다는 나 어떻게 어떤 방향을 설정할까? 어느 길을 밟아볼까?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도전이 되지 않나. 약간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저희 이제 둘 다 뭐 얘기하면서의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목적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할 시간도 기회도 생각보다 살면서 많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조금 그러면 크게 그냥 툭 떨어뜨려 놓고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약간 뭔가 이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막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만약에 모르겠어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절반까지 안 되는 어느 정도를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러면서 너무 많은 고민들의 연속으로 이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앞으로의 삶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방향성이 있게 살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막 여기 이 목표치에 다다라는 것들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의 고민들로 도전의 방향을 잡아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오늘 인생에 대한 약간 네, 우리의 인생 얘기는 더 눈물이 나기 전에 거두기로 하고요. 전 사실 이제 도전하면은 어떤 콘텐츠가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 봤는데 대학교 때 가장 즐겨봤던 예능 프로의 무한도전이 가장 먼저 또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프로그램 처음 이름이 무모한도전이었어요. 네, 무모한도전이었을 때 진짜 제대로 무모했잖아요. 막 뭐 기차랑 달리기 시합을 한다든지 그거 목욕탕 물 퍼내기 그런 거 아니면은 뭐 2로 차 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 정말 무모한 도전 그 자체였고 그리고 무한도전이 된 다음부터는 약간 그거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 자체를 즐기면서 한다는 그 도전이라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되게 많이 부여하면서 웃음 코드를 가져왔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흔히 하는 주제가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팬덤이 생기고 나서 굉장히 무한도전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되게 찬사를 받으면서 맞아요.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됐을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멤버도 고정되고 하는 어떤 게 정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프레임에 도전하는 것이
어떻게 쉽지 않아진 시점에서 유정의 위를 거두면서 저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냥 전 적정한 타이밍이었다고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애청자로서. 그쵸. 그리고 10년 이상 해왔던 거를 그렇게 딱 놓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김태호 PD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그쵸. 그냥 단순히 예능 PD로 맞아요. 바라봐지지가 않고 뭔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에 한창 프로그램 할 당시에 굉장히 뭔가 자신의 어떤 길을 가는 사람으로 더 많이 이미지를 갖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능 PD의 이름을 우리가 각인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네요. 맞네요. 무한도전 때부터 김태호 PD라는 사람을 연예인만큼 각인하게 되고 나영석이라는 사람을 각인하게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들이 딱 자기네들 프로그램 어떤 포맷을 만들던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굉장히 딱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우리가 그런 것들에 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안에 보여지는 주인공에 더 눈을 갔다면 지금은 어떤 그 판을 깔고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사람을 되게 더 주목하는 경향. 그래서 그 송은이 씨가 맞아요. 더 주목을 받고 저 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은희 언니 되게 좋아해요. 땡땡이에요. 땡땡인데 그래서 그녀가 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 그리고 그게 자기 혼자 주목받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재능 있지만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후배들을 끌어가서 판을 벌리는 그거를 사람들이 높이 사기 때문에 예능에 나와서 보여주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기획자적인 모습까지도 보면서 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인생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서 뭘 한다가 아니라 맞아요. 내가 내 판을 좀 짜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디 속해서 뭘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내 판의 그 길대로 갈 수 있는 과정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목적점이 다른 데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자꾸 괴로워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좀 그렇게 만든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얼마 벌었어. 내년엔 얼마 벌었어. 그래서 집은 얼마짜리 샀어. 대학은 어디 갔어. 나 얼마나 지금 나 피라미드 어디쯤이야. 뭐 이런 것들에 자꾸 조급해지잖아요. 솔직히. 그거에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 분들 말고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가 꾸려놓은 어떤 그 속에서 사는 이상? 시골에 살아도 진짜 산속에 들어간 자연인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진짜 오늘 우리 되게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네요. 저 오늘 방송은 방송 업데이트 되고 나서도 내 방송 내가 듣기. 조회수 막. 울지 마세요. 저 다시 계속 들을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어요. 저를 이렇게 지금 마이크에 대고 저를 이야기한 이거를 제가 다시 들으면 또 다른 생각들을 떠올릴 것 같아서 저 다시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양한 인생의 도전에서부터 사소한 도전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 행동 시리즈였죠? 네. 도전, 마지막 행동 시리즈답게 인생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끝내고,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요번 44화 도전은 마무리를 여기서 하고, 45화 예고 드려야죠? 네, 45화는 조금 더 이 피와 봄봄이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것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리즈 이름을 우리가 확정을 했나요? 저희가 그래서 뭐 하지 막 엄청 고민 이거저거 하다가 그냥 가장 간단하게 가지 뭐라고 해가지고 지었죠. 최애 시리즈? 네. 왜냐면 다른 것들을 막 후보에 올리기도 했는데 자꾸 얘기할 때마다 이 최애 시리즈가 그래서 이렇게 부를 거면 그냥 최애를 하죠 뭐. 그냥 그래 어차피 우리가 좋아서 하자는 건데 라로 결론이 났죠. 근데 이제 우리의 어떤 취향적인 컨텐츠들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방향이 새로 보여진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고 뭐 물건, 영화, 음악 뭐 다양한 컨텐츠들을 다루게 될 예정인데 그 전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어떤 삶의 방식이나 뭐 취향이나 관점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그전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콘텐츠를 조금 제안해 주셔도 네네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면 어떨 때는 우리 둘의 최애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봄봄님만의 최애를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다양한 형태로 풀어갈 생각인데 그 첫 번째 시간은 뭘까요? 너무 많이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은 나와야 할 것 같은 그 아이. 그러니까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자꾸 맨날 얘기하니까 이게 약간 감질맛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이야기인데 무인양품을 그쵸. 주제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무인양품과 미니멀 라이프라고 정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애 브랜드의 형태 하나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첫 번째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말 여러분들도 한 번쯤 구매해 봤을 수 있고 알고 있을 만한 그 브랜드이지만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에서 또 최애 포인트인지 혹은 그거와 관련해서 요즘에 보여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또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다양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를 막 칭찬하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그건 아니죠. 네네네.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있는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언제나 그랬듯 이것을 중심으로 어떤 아무 말도 다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리즈, 최애 시리즈에도 기대를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팀 및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44화 도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보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